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24일 오후 3시 반입니다. 요사이 정권 교체가 된 다음에 아마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방장관을 지낸 세 분, 송영무, 정경두, 서욱, 이 세 분은 아마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세 분이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국방장관직을 수행을 하면서 대한민국과 국군에 끼친 해독이 너무나 큽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세 사람은 앞으로 좌파 정권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은 들통날 일을 이렇게 겁도 없이 저질렀느냐. 리얼타임에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칼자루를 잡은 입장에서 칼날을 잡는 쪽으로 딱 위치가 바뀌니까 계속 이 세 사람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고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군인 출신이 더구나 국방장관까지 했으면은 불법한 명령에는 불복종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국군 통수권자가 문재인이라고 해도 지시한 내용이 헌법에 맞지 않다, 사실에 맞지 않다, 대한민국 국군의 존엄성에 맞지 않다, 국익에 맞지 않다 하면은 거부를 해야 됩니다. 거부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전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을 해야 된다고 하고, 공무원이 정치 중립하는 것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헌법 7조인데, 이 헌법 7조라는 방패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패를 집어 던져버리고 김정은의 부하 노릇을 한 문재인의 지시대로 했다가 이제 그 방패가 날아가 버리니까 이 세 사람이 아주 한대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앞으로 어떤 국방장관이 들어서더라도 대통령의 위법한 명령은 따르면 안 됩니다. 헌법에 충성해야 됩니다. 헌법에 충성하는 대통령에게만 충성해야 합니다. 오늘 송영무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 드디어 중대한 혐의가 씌워졌습니다. 이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태스크포스는 문재인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 해체와 관련하여 송영무 전 국방장관과 이석구 주 아랍에미리트 대사 당시 기무사령관을 각각 직권남용과 군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이러면은 오는 31일에 대검찰청에 고발키로 했다고 당 관계자가 밝혔다고 합니다. 정부도 이석구 대사를 경질하고 가능한 이런 시점에 소환할 것이라고 복수의 소식통이 전했다는 겁니다. 중앙일보 유튜브 강찬호의 투마치 토크와 통화한 국민의힘 TF 관계자는 송영무 전 장관은 기무사를 해체하려는 악의적 목적으로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세월호 구조를 수행한 기무사 부대원 전원을 야전부대로 전속시키고 주요 직위자들이 기소당하게 했다. 또 본인도 문제없다고 밝힌 계엄 절차 검토 보고서를 외부에 넘겨 기무사가 내란을 음모했다는 프레임을 의도적으로 씌웠다면서 직권남용과 기밀 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혐의가 너무나 엄중합니다. TF 관계자는 국방수장으로서 군 명예를 실추하고 국방력 약화 역할을 최일선에서 한 송영무 전 장관이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로 재직 중인 것도 큰 문제다면서 즉각 총재직을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TF 관계자는 이석구 대사에 대해서는 기무사령관 시절 검토계획에 불과한 기무사 보고서와 관련하여 실행이 되지 않았다고 실행계획이 아닌 것이 아니다. 실행 의지가 있었다고 봤다고 국회 정보위에서 발언하고 기무사 보고서를 받아본 뒤 생산처인 기무사에 돌려주지 않은 등의 혐의로 역시 고발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2018년에 기무사가 마치 쿠데타를 모의한 것처럼 이렇게 정권 쪽에서 앞다투어 선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당시 기무사령관 이석구 씨가 공모자로 참여했다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군요. 당시에 2018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때 얼마나 난리 쳤는지 모릅니다. 마치 2016년, 17년에 걸쳐서 광화문에서 촛불 시위, 태극기 시위가 열리니까 이게 혹시 폭동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기무사가 통상적으로 하던 대로 비상조치 계획서를 만들었는데 요걸 가지고 마치 박근혜 대통령 측에 써가지고 친위 쿠데타를 음모한 것처럼 청와대가 나서고 그게 이거 지금 읽어보니까 당시 기무사령관도 협조하고 송영무 국방장관도 거기에 끼어들고 해가지고 말도 아닌 짓을 하다가 결국은 세월호 침몰 때 묵묵히 일했던 당시 기무사령관 이재수 예비역 중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쪽으로 몰아갔고 많은 사람들이 불려다니면서 수사를 받고 그리고 기무사령관은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기무사령부는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기무사령부 해체를 제일 좋아할 사람은 김정은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북한군밖에 더 있습니까? 이런 짓을 한 책임자 두 사람에 대해서 고발한다고 하니까 정말 이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이런 것을 신속하게 안 했기 때문인데 이걸 했으니까 이제 지지율도 회복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건 홍보를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슬쩍 한마디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악질적인 것이었느냐. 국군을, 기무사를 그야말로 칼질을 해가지고 북한군 좋도록 하기 위한 음모였다. 일종의 이적 혐의고 반역 혐의입니다. 이런 걸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걸 홍보를 해야 돼요. 얼마나 중대 사안입니까? 육사 42기 출신인 이 대사는 지난해 12월 10일 주 아랍에미레이트 대사로 임명됐으며 12월 21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장을 수여받았답니다. 정권 바뀔 줄 몰랐겠죠. 복수의 소식통은 정부는 이 대사를 조속한 시일 내로 소환할 방침이다. 그가 사실상 견질됐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태스크포스는 귀순 어민 강제 북송 등과 관련하여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10명의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에 생생합니다. 제가 날짜까지 정확하게 외웁니다. 2018년 7월 27일 정전기념일 문재인은 정군 지휘관 회의라는 걸 소집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은 불법이고 시대착오적이고 일탈행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맞춰가지고 수사가 진행되다가 결국은 그해 겨울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투신 자살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은 판사도 이건 안 된다 해가지고 영장 기각된 며칠 뒤에 뛰어내렸습니다. 그분이 남긴 유서를 보면은 정말 아주 모범적인 군인, 평생을 장교로 바친 군인의 아주 담백한 내용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가슴을 치는 내용입니다. 이분 이야기는 2014년에 세월호가 침몰하고 군부대가 가서
구조작전에 참여하니까 당연히 군부대를 따라서 기무사 요원들이 거기 가서 어떻게 하면은 구조작업을 원활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한 걸 가지고 세월호 유족들을 사찰했다고 거짓말한 겁니다. 사찰이란 말은 범죄란 뜻인데 문재인이가 사찰이란 말을 썼다니까요.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오기 전에 사찰이라고 하면은 이건 완전히 무죄 추정 원칙을 위반한 그야말로 헌법 위반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모든 압박이 당시 기무사령관 이재수 전 육군 중장에게 쏠렸고, 이분이 다른 사람 다치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투신 자살했던 것입니다. 이 책임자는 문재인, 송영무, 당시에 수사했던 사람 다 책임져야 되고, 이거는 우리 군대의 명예를 위해서, 국군 장교단의 명예를 위해서도 이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원혼을 갚아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문재인이나 송영무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으면 안 됩니다. 국군 장교단이 이것은 자신들의 일이라고 해가지고 명예회복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보통 군대입니까? 20세기에 국군이 나라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한 군대가 있다면은 이스라엘 군대와 대한민국 국군 아닙니까? 국군은 건국의 초석이었고, 호국의 간성이었고, 근대화의 기관차였고,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자유통일을 뒷받침하고 인류국가 건설을 무력으로 뒷받침하는 두 가지 임무가 남아 있습니다. 국군의 명예를 위해서도 이번 이 국민의힘 타스크포스 팀의 송영무 등 고발에 국군 장교들도 그 수사를 통해서 진상규명이 되도록 적극 협력해야 될 것이라고 합니다. 국군의 명예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싸울 수 있는 군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합니다.